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조금 전 인터뷰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말씀했던 리얼미터 여론조사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규정상 리얼미터가 지난 5일에서 9일 사이 6일은 제외했고요. 현충일이기 때문에 전국 유권자 2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무선 전화 면접이 5%, 무선 75%, 유선 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말이 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했는데 안녕하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 알아듣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 사이야 뭐. 네. 오늘 이슈는 뭡니까? 직무유기. 직무유기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예. 이 최순실 게이트 때 많이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직무유기란 단어? 직권남용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들었을 텐데요.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 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등장했다면서요? 예. 그런데 이 직무유기라고 하는 단어 어떤 의미에서 등장을 했는데요. 직무유기를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세수 실적이 좋아서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면 정부의 직무유기고 나아가서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 당신들 직무유기 할 거야. 이렇게 딱 한 말씀 하신 거죠. 옵스. 네. 또 어떤 단어가 있었습니까? 긴급 처방. 긴급 처방. 예. 오, 예. 그러니까 이번 추경 예산이 긴급 처방이다. 예. 그러니까 재난에 가까운 실업 그리고 분배 악화 상황. 예. 그것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거의 지금 재난 수준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특히 뭐 청년 실업이라든가 예. 그런 것이 이제 그렇다고 이제 다시 한번 추경이 그만큼 시급하다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한 거죠. 지금 소비자 물가 올라가는 거 아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겁나게 오르고 있죠. 마트 갈 때마다 그냥 그러니까요.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은 서민들의 호주머니는 더 비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 생각에 추경한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 되냐 이게 아닌데 사실은 네.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지난해에 정부가 한 10조 정도 더 거뒀습니다. 그렇죠. 담배값을 인상을 한 덕분인지 담배값 인상분이 꽤 크죠. 크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가지고 법인세가 또 많이 거쳤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저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단발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추경으로 만약에 직장을 더 만들어 놓으면 일자리를 더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추경해야 될 예산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추경이 아니고 이제 본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나름의 노림수가 거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안을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네. 이번에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네. 조만간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는 예산안이 거의 확정이 되거든요. 그죠. 9월 임시국회 이제 9월 정기국회에 네.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 제출하기 전에 네. 정부 쪽에서 예산이 거의 확정되는 시기가 6월 말 정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은 그 근거를 그 내년도 예산안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이번에 추경안을 좀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 나중에 예산심의위원회 상무 속에 배치되는 의원들하고 인터뷰할 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결특위요. 예, 네. 예결특위. 왜냐 그러면 방금 그 예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사실은 돈을 전략하면 문책의 대상이 되거든요. 너는 왜 예산을 100만 원을 줬는데 돈을 아껴가지고 50만 원만 쓰고 50만 원은 전략했니? 너 바보 아니야? 너 능력 없는 놈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국민의 혈세를 피 같은 돈을 내가 공무를 열심히 해서 돈을 아꼈는데 이게 문책의 대상이 되고 동료들로부터 질타 왕따의 대상이 된다는 거는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아낀 돈 가지고 이제 국가 부채 얼마라도 담은 그러니까요. 갚아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인데 네. 이제 올해 예산을 이제 다 집행을 못하면 내년도에서 이제 예산부처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난번에 보니까 안 쓰셨네요. 안 썼던데 뭐, 네. 그럼 올해는 좀 줄여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러고 예산 삭감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처가 어떻게든 소진을 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부과해서 청구하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측면이 없잖아요. 좀 이런 사실은 것들을, 예. 추경안 부분도
그런 문제 지적을 좀 하는 이제 야권에서 그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국가부채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뭐 이 추경안으로 해서 일자리 늘리면 뭐 하냐 내지는 뭐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리면 뭐 하냐 물가 못 잡으면 또 말짱 헌일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흔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으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네. 이렇게 펑펑 돈을 썼다면 이 정부에서는 그 돈을 아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나중에 한번 따져보고요. 네. 자, 민주주의는 밥이다라는 말씀도 했다면서요? 예. 60항쟁 30주년 기념사에서 예.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 경제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예. 그러니까 일자리 이게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고 민주주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네. 언급을 했던 건데요. 네. 오늘도 그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양극화 이 부분을 해결을 못하면 네.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 거리가 먼 형식에 그치게 된다. 그래서 이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게 되는 근본 이유가 거기 있다. 예. 이렇게 또 경제민주화하고는 다른 버전의 경제민주주의를 네. 최근에 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제가 그냥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어디에서 봤습니다. 어디에서 들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듣는 거를 들으실 겁니다. 제가 나중에 장관을 하려는지 뭘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표절이 안 그리려면 반드시 인용한 것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참고로 이런 방송하는 사람들이 진짜 방송인들입니다. 마치 남이 했던 이야기를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들입니다. 자, 현재 많은 제조업체들이 사내 하청을 주로 활용하고 있죠. 사내 하청이라고 하는 것은 협력업체하고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인데요. 파견을 받아서 하는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사내 하청 노동자는 불법 파견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났죠. 그런데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2번이나 해고됐던 사내 하청 노동자 오지환 씨 해고 14년 만에 오늘 다시 출근했다고 합니다. 야, 어떨는가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느낌이?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지환 씨? 예. 오늘 첫 출근 느낌이 어땠어요? 아내가 꼭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해서 예, 아침에 공장 앞까지 왔는데 네. 이제 비로소 좀 복직했다는 실감이 납니다. 예. 자제분은 어떻게 되세요? 아직.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내분이 그 공단 앞까지 같이 와서 출근하는 뒷모습을 보고 돌아가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출근한 곳이 아산 공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직 뭐 할 일이 좀 남았습니까? 일단은 법원에서는 이미 이제 2002년 8월 5일부터 예. 그 정규직이다라고 판정을 내린 바가 있는데 예. 아직 뭐 처우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고 예.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 때문에 복직 절차가 이루어졌지만 네. 예, 회사는 또 여기에 불복해서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기 때문에 예. 예, 사실은 아직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오주환 씨가 눈에 가시겠다, 그죠? 예,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참 아이고, 자기 가족들에게 밀어주기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 오지환 씨 같은 분에게 일자리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왜 그렇게 할까요? 먼저 저 청취자분들에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사내하청 노동자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사내하청 노동자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사실 제조업에서는 예, 파견이 불법인데 네. 사내 하도급이라는 이름으로 공장 안에 이제 하청 업체들이 존재하고 예. 사실 정규직 노동자들과 섞여서 뭐 같이 일하고 네. 어쩌면 더 힘든 일을 하죠. 쉽게 설명하면 뭐 자동차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조립하면 예.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조립함에도 불구하고 네. 처우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 네. 차별을 받고 있는 네.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서비스 받으러 가면은 LG 서비스 센터에 간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LG 서비스 센터에서 스마트폰 만져주시는 분들은 사내 합청 노동자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죠? 예. 그래서 불법 파견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 전까지는 네. 사실은 공장에서 작업복도 네. 정규직과 똑같은 작업복을 그러니까요. 입고 예.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지 한번 오지환 씨가 쭉 자기의 이야기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참 설명하다 보면 너무 긴데 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는 이제 사내하청이라는 이유로 네. 월차를 쓰려다가 관리자들한테 이제 시칼로 테러를 당하는 일이 발생해서 시칼로 테러를 당했다고요? 예. 워낙 적은 인원으로 라인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예. 그런 비극이 발생했고 예. 그걸 계기로 이제 비정규직도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예. 그런 과정에서 이미 2004년 5년에 노동부 스스로 현대차에 대해서 예.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예. 당시 나중에 이제 2006년에 검찰이 무혐의 판결을 내리면서 예. 사실 이 문제가 장기화됐는데 예. 약 10년 정도 싸우고 또 소송이 이어지면서 예. 결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예. 현대차가 이제 불법 파견이라는 게 예.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야, 저도 사실은 오지환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나. 요새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은 조금 알아듣는데요. 대법원 판결을 내려줘도 내렸거나 말았거나예요. 웬만하면. 예. 그 첫 번째 복직 당시에 그 현대자동차 측에서 왜 고용이행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했습니까? 그래서 그 대법원 판결대로 네. 처우를 인정하고 예. 또 저는 당시 해고자였기 때문에 예. 지금 정규직 노동조합의 단체에 따라서 이제 복직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네. 고용이행 절차라고 해서 사실 현대차가 이 불법 파견 문제를 정확히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 이걸 회피하기 위해 이제 대규모로 신입사원을 계속 뽑고 있는데 네. 사실 유사한 절차들을 그렇군요. 강요했기 때문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 현대자동차 노조 측에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 오지환 씨에 대해서. 어찌됐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예. 불법 파견 판결이 나오고 또 복직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왔는데 네. 어쨌건 이게 현대차 회사 측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좀 단호한 입장으로 탄압해 왔던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됐고요. 청취자분들도 아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지환 씨, 지금 한 재판이 된 게 한 10년 넘었죠? 14년 정도 됐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처음 해고됐던 게 한 30대 초반 아니셨어요? 예,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지금 흰머리 대법 나셨겠는데? 예. 그동안에 어떻게 사셨어요?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했고 해고자로 싸워왔는데 네. 비정규직 노조 활동이 쉽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또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좀 모아서 어렵게 한 곱이 넘겼던 것 같습니다. 예. 3721번님이요. 오지환 씨 이야기를 듣고 저도 복직을 했는데 회사 측에서 기존 업무와 전혀 다른 또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오지환 씨도 걱정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예. 하여튼 오지환 씨의 그 결기를 봐서는 끄떡 없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바라는 바가 있으면 또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바가 있으면 어떤 걸까요? 예, 일단은 그 인천공항공사 정규직화와 관련한 네. 뉴스들이 많이 났는데 그러죠. 처음에 많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일부 언론에 보도됐지만 네. 그 실체를 보면 그 원청으로 직접 고용해서 네.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자회사를 설립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직접 고용하더라도 별도 직군을 통해서 예. 관리를 한다든가 예.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흔히 이게 정규직이 아니라 준규직이다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안타깝게도 사실 그런 조치들이라서 예. 이런 조치들은 사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부분적으로 네네.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실망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네. 자, 오주환 씨, 어쨌든 복직이 또 되셨다고 하니까, 이제 뭐 불혹의 나이를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잘 앞길을 개척해 나가시면서 또 사회에 조그마한 횃불이라도 비춰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주환 씨였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